이제 미국 상황을 대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 내러티브가, 담론. 이거 뭘로 볼 거냐? 이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때 우리 선배 세대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해석을 잘 못 해나갔고 그냥 6.25나 반공에 캐캐묵은 구덕다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선 후기부터 조선 말과 일제 때의 그 경험을 해석을 잘 못해서 저쪽 애들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때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의 책임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진상 그 규명 투쟁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우선 첫째 큰 문맥을 봐야 됩니다. 큰 문맥은 우리 세뇌 탈출에서 항상 얘기해 왔듯이 이거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즘, 즉 가치주권 애국 보수 사이의 싸움의 그 싸움이 그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은 중국, 그 다음에 빅텍이라 그러면 이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요새 가관이죠. 계속해서 지금 잘라내고 있잖아요. 트럼프 트윗을. 대통령의 트윗을 계속 잘라내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 검색어 막 없애고. 그러니까 중국, 빅텍, 금융자본, 소로스, 버핏 같은 거대 국제금융자본, 또 거대 언론, CNN,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그다음에 극좌 이런 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지향 주권 체제를 강화하자라는 가치주권 애국 자유시민, 애국 보수가 싸움이 붙었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한 2016년부터 싸움이 붙어서 지금 5년이 다 찬 겁니다. 이 뿌리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그래 빅텍, 금융자본, 거대 언론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완전히 다이아몬드 숟가락 들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중국 나아가서 국내에 있어서는 극절한 결합해. 야 이거 희한한 칵테일인데 이 생각이 들죠. 이 30년 전에 이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든 잘 나가는 자들이 중국 및 국내에 있어서는 해체 PC와 결합을 한 거예요. 해체는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체는 결국은 진실 존중을 경멸하고 시비 구분을 경멸하고 선악 구분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개돼지 되자는 거예요. 해체는. 진실 어디서 그런 거 없어. 선악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기독교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옳고 그름 야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 통념이나 기본 관점을.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기준은 뭔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야. 아 우리 개념 있는 진보의 말을 따라 저거 친일파 돌 던지려니까 돌 던져. 그러면 이제 개돼지들은 돌 던져요. 저거 극우 파시스트 돌 던져. 저거 인종차별 돌 던져. 저거 동성애자들 핍박하는 젠더 차별주의자들 돌 던져. 저거 여성을 깔보는 성차별주의자들 돌 던져. 이거예요. 해체와 PC. 그 돌 던지기. 그러니까 낙인 찍고 돌 던지기. 낙인 찍고 돌 던지기. 이게 PC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얘들은. 다이아몬드 숟가락이 해체 PC랑 결합을 한 게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해체 PC의 본질은 뭘까요? 앙심이죠. 르상띠망이죠. 세상 부셔버리겠다 혹은 세상 망가뜨려버리겠다라는 마음이죠. 삶과 세상에 대한 원한이라고요. 그 본질적인 멘탈이 해체 PC 아래 깔려있는 것. 순진한 개돼지스러운 사람들만 저게 개념인가 봐요. 저게 진보인가 봐요. 따라가지만 그거 디자인해서 말 만들어내는 자들. 예를 들어서 낙태를 임신 후기 낙태 심지어는 막 태어난 영아 사례까지도 낙태라고 규정하는 그리고 그걸 여성의 자유가 돼야 된다고 규정하는 자들이 단어를 만들잖아요. 여성의 임신 출산을
재생산, reproduction이라고 단어를 만들잖아요. 이 단어 만드는 자들 가만히 보세요. 생명과 세상에 대한 앙심이라고요. 극좌죠, 이 멘탈이. 해체 PC 자체의 단어만 보면 얘들이 앙심과 극좌인가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건 결국 앙심이고 극좌예요. 그러면 30년 전에는 잘 나가는 금숟가락들, 뭐 다국적 기업, 거대 언론, 그 다음에 이 거대 금융자본. 1990년에는 이 잘 나가는 금숟가락들이 해체 앙심을 고용을 한 거예요. 저격수로. 30년이 흐르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정신인데 정신이 주인이 되고 돈이 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이 돈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30년 전에는 돈이 정신을 부렸는데 지금은 정신이 돈을 지배하죠. 그 정신은 해체 PC로 나타나는 앙심의 정신이죠. 앙심. 자,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본체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치 주권 파퓰리즘은 뭐냐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즉 개인, 진실 존중, 자유, 민주주의, 시장, 그다음에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강화해 나가는, 다듬고 강화해 나가는 주권 국가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주권 국가들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다듬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런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로서 세계 시스템이 잡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치 주권 파퓰리즘이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으로 포지티브한 자세로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강화시켜가고, 그런 나라들이 얼레벌레 모여가지고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게 세계 시스템이다. 두 개가 빡치기를 제대로 한 거예요. 2015년부터 16년부터 2016년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미국에선 트럼프. 5년 동안 빡치기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가 그래서 큰 문맥의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즘, 가치주권 애국 보수 사이의 전면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대대적 선거 부정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의 의미는 뭐냐? 첫째, 대대적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둘째, 대대적 부정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셋째, 미국 투표 관리 제도의 대대적 개혁 투쟁이에요. 자,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다 논의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서 친중 글로벌리즘을 선택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거 민주주의, 뭐 주권국가, 야, 그거 문제 많아. 그거 문제 많아. 야, 그래도 뭐 잘나는 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거 이끄는 사람들 보통 스마트한 사람들이겠어. 소로스, 버핏 뭐 이런 사람들 보통 스마트한 사람들이겠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지도부, 걔들 그 무수히 많은 당원에서 걸러져서 올라온 거 아니야. 그 쉬운 사람들 아니야. 그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레벌레 모여갖고 이거 끌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공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 나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의 규칙이라는 건 이런 정치 노선 이전의 근본적 조건이라고 이게. 근데 이 근본적 조건이 이번에 여기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미국 사법체제, 미국의 대법원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재검표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투쟁을 하다 보면 지금 아까 린즈 그레엄 얘기 또 앞에 나왔지만 또 우리나라 조중동 지금 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지금 뭐 대선에 불복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버르장머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고, 바이든
그 전에 아재개 그 정말 재치 있고 멋있고 품이 있어. 뭐 거의 트럼프는 개생 양아치로 만들고 바이든은 거의 이제 성인 군자의 반열로 띄워놓고 바비 어쩐가를 부르고 자빠졌어요. 미국도 언론 그러고 있거든요. 빅테크 그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을 계속 간다는 건 뭐냐. 결국 지도자 트럼프와 지식인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지식층, 그다음에 정당 공화당, 그다음에 민초 자유시민 이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강고한 결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 투쟁 과정 자체가. 어떤 캠페인 혹은 투쟁은 조직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조직은 캠페인과 투쟁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투쟁이 조직으로 가는 거고요. 조직이 캠페인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환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다음에 심지어는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냐 이런 걸 다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 이슈. 다시 말하자면 선거는 공정하고 공명하게 이루어져야 돼. The integrity of election system. 선거 시스템의 공명성, 공정성에 관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부럽죠. 우리는 다 밟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기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 문제 제기한 거를 완전히 뭐 음모론적인 그런 약간 도라이성 문제 제기로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여기는 거대 언론이 그렇게 언급을 안 해도 아니 저기 트럼프 진영이 있고 행정부가 그래도 돌아가고 사법부가 자유보수 성향이고 정당이 아까 린즈 그레함 테드 크루즈 이런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민초가 팔팔하게 움직이고 해서 이게 싸움이 그냥 가는 거라고요. 자, 아까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로 봤을 때 중국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숟가락끼리 모여갖고 야 세계를 우리가 좀 조물락거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뭐 이런 욕망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자들이 한편으로는 중국을 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해체 PC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이 중국과 해체 PC는 아주 아삼육입니다. 지금 중국이 유엔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거 보세요. 미국은 국가 체제에 내장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종교적 편협성, 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조치한 게 있느냐라고 중국이 미국을 유엔에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전부 해체 PC 용어예요. 여기 보면 국가 체제에 내장된 인종주의 이걸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라 그래요. 여기는 중국은 시스테매틱 레이시즘이라고 표현했네요. 영어를 조금 더 하셔야겠네. 이거 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이거 해체 PC가 100번 이용해 먹는 용어죠. white supremacy 이번에 저기 누구지? 저기 저기 나와서 폭스뉴스 진행자로서 첫 번째 그 대선 후보 토론 하고 크리스 월러스 개망신한 친구 그 바이든 편 들면서 그 질문이 그거 아니야? 트럼프한테 당신 화이트 수프리머시 디나운스 하냐? 공개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냐? 그 질문 자체가 황당한 게 트럼프가 수십 차례 나 화이트 수프리머시 디나운스에 그런 거 안 좋은 거야라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고 그게 다 보도가 있는데 또 그 질문을 얘기를 하면 마치 화이트 슈프리머시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마치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구한테 야 너 요즘도 네 마누라 때리냐?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럼 사람들 느낌은 저놈은 아내를 구타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학에서 아주 악랄한 몰아붙일 때 쓰는 수법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요즘도 도박 많이 하세요? 도박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필리핀 가서 요즘도 한 100만 불, 200만 불 도박하십니까?
그러면 저 요즘 들어라는 말이 붙어버리니까 네 하면 하는 거고요. 아니요 하면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엔 한 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악랄한, 크리스 월러스가 굉장히 악랄한 질문했다. 그때 쓴 용어가 화이트 슈프리머시였어요.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그 다음에 이제 릴리저스 인톨러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종교적 편협성이라는 거지. 그냥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얘기해야 종교적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국 이게 해체 PC 애들이 이런 주장하는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노포비아, 배회주의. 국교에 대한 경례하고 국교에 대한 충성 맹세하면 배회주의라는 거지. 스테이티즘이고 국가주의고. 우리 자랑스러운 미국인들 그런 용어 쓰면 배회주의라는 거죠. 그게 해체 PC가 낙인질 찍을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전부 systemic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white supremacy, religious intolerance, xenophobia. 얘들 이 용어 빼면요. 마치 우리나라 저기 좌좀 애들, 좌파 좀비 애들 친일파라는 세 글자 빼면은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얘들은 이런 용어 빼면 말 안 이어집니다. 이걸 중국 공산당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아361이란 소리죠. 결국 같은 물이란 소리예요. 왜냐? 해체 PCR에는 앙심이 있는 거고 중국 공산당은 그 앙심으로 미국 주권 체제, 서유럽 주권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이쪽 그 글로벌리즘 앙심 세력과 결합한 앙심이 그거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미국 주권 체제, 서유럽 주권 체제를 약화시켜야 중국이 패권 국가로 장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용어가 같아진 거예요. 공격 포인트가 같아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인종차별이 시스템에 내장된 거야. 그러면 이거 딱 들이대면서 너 중국 공산당에서 돈 먹었냐? 그러면 돼요. 미국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가 횡행해. 그러면 너 중국 공산당에서 돈 먹었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야 그거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이 미국 공격할 때 바로 그 얘기했어 임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앞으로 개독들 베타 적용 아주 안 좋아. 너 중국 공산당에서 돈 먹었냐? 걔들 무슬림 100만 명 그렇게 가두면서 미국에 대해서 종교적 편협성이라고 비판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러티브가 같아진 거예요. 내놓고.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즘으로 한 우산으로 모인 거예요. 중국서부터 앙심 해체 PC 멘탈. 그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금숟가락. 누가 누군지 누가 주인인지조차도 이제 헛갈릴 정도로 완벽한 비빔밥이 된 겁니다. 자, 참 어려운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트럼프가 이 자유보수 진영의 정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그 이하 부분, 그러니까 다운 밸럿 부분에서 공화당이 아주 대승을 거뒀는데 이게 다 트럼프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자산이란 소리죠. 저희는 힘이 약해서 박 대통령을 못 지켜내서 박 대통령 지금 정치 자산으로 치면은 많이 쭈그러들어서 한 400만 표, 500만 표 될 거예요. 그래도 큰 거죠. 이제 그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콘크리트 지지층 한 4,500만 표, 잠재적으로는 1,000만 표 끌고 간다는 건 감옥에 저렇게 계셔도. 트럼프는 지금 자기 한 몸으로 7천만 표 끌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중에 다운 밸럿까지 하면 트럼프 다운 밸럿이 이번에 한 5,500만 표 되거든요. 5,500만 다운 밸럿 이하 부분 거기에 뭐 하원 누구 상원 누구 위에 트럼프 찍어놓고 트럼프랑 손발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찍어주는 거죠. 5,500만 작게 잡으면 5,500만 크게 잡으면 7,100만을 이끌고 가는 1인 군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한 2개월은 트럼프 행정부 그래도 가동해요. 가동한다고 해 저거. 왜냐?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안 밀렸으니까. 공무원들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고무신 못 걷고 쉽게 못 돌려 신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인민재판 그 저기 뭐야 인격살인할 때 조중동 나서고 그 다음에 그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이렇게 나서가지고 당시에 박 대통령의 소속당 집권당이 쳤잖아요. 저는 저게 못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유보수가 연방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 트럼프에 힘입어서 연방상원을 방어했고 연방하원에서 약진을 했고 주의회 등 지방자치 차원에서 압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현지 날짜 월요일 우리 날짜로 아마 화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부정선거 소송 제기가 있거든요. lawsuit filing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정치인들은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료 수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료 수집해도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지 이게 헷갈리는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트럼프 진영이 그 소송 제기 문건에서 뽑아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도 스토리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부정선거 소송 제기 이후에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위에서부터는 상원의원 아래로 내려가면 주의원까지 다 나서야 된다. 앞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초 7,100만 자유시민 민초가 압력을 가하니까. 그중에 다운밸럿 한 데만 5,500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맥없이 주저앉고 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대한민국하게 못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한계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엔 그런 한계들이 없는 거예요. 공화당이 배신 때리거나 혹은 민초가 충분히 숙지하고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박 대통령 딱 터졌을 때 예를 들면은 또 터지기 전부터 지금 미국은 이 문제 터지기 전부터 이거 부정 간다 해서 책도 나와 있고 논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박 대통령 터졌을 때 우리는 하면서 먼저 치고 나온 거는 이런 종류의 해석이 아니라 야 이거는 중국과 북한과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중심의 PC 좌파의 합작품이야. 한반도가 이게 살벌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박 대통령 같은 종류의 사람이 초대형 정치 거물이 걔들 입장에서 삑소리 냈을 때 스텝 꼬인다고 생각하고 드러낸 거야 이거는. 라는 큰 틀을 그게 탄핵 다이제스트라고 제가 쓴 책이잖아요. 그게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 그 큰 틀이 있기 전에는 이런 큰 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미국은 그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집권당의 배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손이 묶였지만 탄핵 소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권한 정지잖아요. 트럼프는 1월 19일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민초가 잘 조직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그런 이념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민초들이 공화당을 압박한다고요.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그래서 진영이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계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싸움은요. 맷집 싸움이거든요. 빅텍과 거대 미디어가 짜고서 트럼프를 패갖고 야, 너 창피하게 무슨 패배자의 그 음모론 같은 뭐 부정선거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잡떨지 마. 빨리 좋게 말할 때 주저앉아. 하고 패는 그 맞는 거 하고요. 또 거꾸로 이쪽에서 패는 게 있죠. 민초가 뒤에서 7천 몇백만 명이 받쳐주고 공화당 의원들이 받쳐주고 그다음 트럼프가 행정부 그래도 뭐 얼마나 가동시킬지 몰라도 가동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법원이 뒤에서 받쳐주고 우리로 치면 헌재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저 대법원은 우리로 치면 대법원 플러스 헌재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받쳐주고 이런 우리는 이게 받쳐주잖아요. 이게 아니죠. 미국은 이 체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패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가치주권 자유보수 진영에서는 결국은 누가 먼저 금가냐예요. 근데 민주당에 내부적으로 금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약한 고리가 이거예요. 얘들은 선거가 2년마다 오잖아요. 하원 2년, 앞으로 2022년 선거 하원 전원 다 걸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지사 걸려 있고요. 주지사 전원은 일부는 대통령 선거 때 걸려 있지만 일부는 거기에 걸려 있어요. 2022년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주의회도 걸려 있고 주마다 달라요. 일부는 여기에 걸려 있지만 또 일부 주에서는 거기에 걸려 있다고요. 보안관 뭐 줄줄이 뽑는 거 무슨 주 검찰총장 뭐 별거 다 걸려 있어요 거기에. 근데 밑바닥에서 지금 공화당으로 확 쏠려버렸단 말이에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얘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이든이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민주당은 선거에서 대패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 내부에서. 그 징징 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완전 맷집 싸움이라니까요. 서로 요번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판이 엎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바이든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문제가 다 덮여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안 끝나는 싸움이에요. 계속 간다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단디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면서 같이 싸울 수 있을 것인가. 태평양 건너서 이쪽 한반도 전선에서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표현을 드리면요. 앙심은 정체가 드러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여 년 전 프랑스로 돌아가 보자고요.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이 터지는 해야. 만약에 그때 그 혁명 주도 세력들이 혁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 서로 갈라먹을 것이고 지도자들끼리 많이 갈라먹었어요. 신부 왕실 재산 다 지들끼리 불화해서 갈라먹었고요. 카톨릭 재산 지들끼리 불화해서 갈라먹었고요. 귀족 재산 뺏어서 지들끼리 불화해서 갈라먹었습니다. 혁명에 의해 적의 재산, 적산을 몰수해서 우리끼리 갈라먹을 것이며 잘난 체 하던 자들을 수십만 명 목을 자를 것이며 잘린 목을 창대에 꼽아서 들고 다닐 것이며 사회를 마비시킬 것이며 그래서 온 국가가 환멸과 마비에 빠진 상태에서 저기 프랑스 같지도 않은 이상한 변두리, 프랑스로 치지도 않는 코르시카 출신의 요만한 키 작달막한 자가 결국 우리의 지배자로 황제로 등장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프랑스 혁명이 선동이 됐겠냐고요. 또 마찬가지죠. 한 150년 돌아가 보죠. 파리로 보불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그 루이 보나파르트 황제가 프러시아 무찔른다 하고 군대 갖고 출병했다가 포로가 돼서 망했네. 파리에 이제 공산주의자, 급진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 파리가 저 프러시아 저 상스러운 자들한테 우리가 함락돼서 항복한다는 게 가오가 있지 가능한 얘기냐. 이 항복을 이야기하는 이 배부른 부르주아지들 다 잡아 죽여라. 그러고서 폭동을 일으킨 게 파리 꼬민입니다. 그래갖고 3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순식간에.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선동을 할 때 이렇게 선동했다면 성공했을까요? 흉내를 내볼게요. 파리를 우리 노동자들이 장악한 이후 사람을 3만 명을 학살해서 피바다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어 프러시아군에 의해서 박살나게 됩니다. 이러고 선동했다면 그 파리 꼬민이 발생했겠냐고요? 안 발생하죠. 진실이 미리 알려지면 앙심이 안 먹혀요. 이게 앙심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혁명 똑같죠.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뭐냐? 계급투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천국이 온다라고 얘기해서 꼬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공산혁명은 결국 학살, 공포 정치, 득권층, 무기력, 부패, 정체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공산혁명 합시다.
이러고 선전을 했다면 그 공산혁명이 성립했겠냐고요. 성립 못합니다. 앙심의 치명적 약점은요.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호소력을 급속히 상실해요. 지금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정체, 진실이 이미 드러났단 말이에요. 저희같이 말리 밖에 떨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딱 보이는데, 첫째,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물럭거리는 걸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둘째, 해체와 PC로 온 세상을 세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과 도덕과 진실 존중과 시비 분별을 경멸하도록 만들어서 개돼지를 만드는 그러한 극좌 세상을 욕망한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셋째, 중국을 키워주려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넷째, 결국은 미국과 서유럽을 걸레 같은 나라로 만들려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요. 그 좌파 칼럼니스트가 이 대선 전에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미 이겼다. 이 프레임을 이미 짰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진실된 프레임. 이 싸움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대 가치주권 애국보수,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의 싸움이다라는 판을 이미 짰다. 그래서 이 판에서 못 벗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앙심이요. 앙심은 항상 존재합니다. 현대 문명에서. 이게 탈바꿈할 뿐입니다. 현대 문명은 그게 구질구질한 거든 문제가 있는 거든 간에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문중 없애버리고, 대가족 없애버리고, 집성촌 없애버리고, 뭐 끈끈한 선후배 관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핵가족도 없애버리잖아요. 요새 저기 이혼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디서 보고 배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다 무도덕한 자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모랄 이고로. 그런데 사회에서 사회 통합이 안 된다면, 즉 사회 통합 실패가 일반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게 개념이 참 없어요.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박 대통령 때 이 통합을 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강연하면서 당신들 저기 부처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통합이라는 건 사회과학의 개적보다 없는 용어다. 있다면 사회통합이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좀 찾아봐라. 사회통합의 뜻은 사회에 잘 검증된 주류 가치 체계, 메인스트림 밸류 시스템이 존재하고 한 개개인이 그 주류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 그걸 사회통합이라 그런다. 내가 당신들한테 오늘 강의에서 첫째, 국민통합이라는 이름 없애고 사회통합에서 생각해라. 둘째,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주류 가치가 존재하냐? 주류 가치가 뭐가 돼야 되며 그걸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지, 뭐 여기저기 민원 쫓아다니고 민원에서 한두 마디 듣고 여기서 한두 마디 듣고 해서 얼레벌레 엮어서 그걸 사회통합이라 그거는 국민통합이라 그런다. 그건 사기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또 그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했죠. 이미 뭐 저 보세요. 2008년 광우병, 그 다음에 2010년 천안함 때 국민의 절대 다수가 70~80%가 속아 넘어가서 저게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미 사회가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구여권의 집권을 계속 이어주는 그런 그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이런 종류의 통찰. 우리나라 사회통합 망가졌구나. 없구나. 그럼 사회통합이라는 건 주류가치의 확립, 주류가치의 내면화 과정이구나. 근데 가치나 문화는 쟤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판을 좀 굳혀볼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과 강력한 리더십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정부였어요. 어쨌거나 이 사회통합 실패가 일반화된다면, 그러니까 사회통합이 못 일어난다면 결국 사람들은 다 그 그러니까 무도덕한 자아들이 앙심의 붉은 바다를 이루게 돼요. 저희가 제 용어입니다. The Red Sea of Ressentiment. 앙심의 붉은 바다를 이루게 된다고요. 그 바다가 형성되면 거기서 지옥의 물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헬하운드가. 세상 부숴버리겠다라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현대 문명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대개 18세기 말을 보니까 서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한 3버전을 겪었다. 첫 번째 버전은 기요틴, 목 자르는 거 툭 떨어져서 기요틴 앙심이에요. 시기는 1789 프랑스 혁명 때서부터 1873, 1871이 파리 고민이었고요. 1873이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그래서 1871, 1873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서유럽에서. 이 시기 이후에 공산주의가 크게 득세를 한 거예요. 그 전에 공산주의 사상은, 그 전에 막시즘이라는 건 그냥 듣보잡의 기이한 이론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려 한 30년 동안. 막시즘이 30년 동안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전혀. 1789에서 1873까지 기요틴 앙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논리 및 사상 없어요. 사상체계 없어요. 중구난방 선동가예요. 가장 강력한 선동가 바쿠닌류의 급진 무정부주의예요. 이해관계? 저기 신부 수녀 다 목 잘라 죽이고 말이야. 저기 그 카톨릭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갈라치면 되네. 저거 귀족들 다 목 잘라 죽이고 저 영지 다 뺏어갖고 갈라치면 되네. 적의 재산을 몰수해서 불화하는 것. 그런 약탈적 이해관계를 갖고. 지금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뭐 삼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기술을 해체해 갖고 중국으로 갈라쳐서 보낸다. 혹은 뭐 삼성을 해체해서 중국으로 굴복시킨다. 뭐 이런 야무진 꿈을 좀 꾸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기요틴 앙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부체제. 기요틴 앙심의 내부체제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선수가 등장해서 판을 흔듭니다. 선수는요, 투기꾼 선동가죠. 우리로 치면은 유시민이나 김어준류의 그런 캐릭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때 최고의 선동가 누구였냐? 좀도둑질하던 마라죠,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의 반혁명군이 우리를 항복시켜서 여러분의 목을 자르고 여러분의 아내와 누이를 강간해서 배를 가르고 여러분의 자식을 들어서 길바닥에 맺혀서 머리를 깨뜨려서 죽일 겁니다. 여러분 죽창을 들고 저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죽창을 들고는 조국이 버전이네. 마라 연설이에요. 마라. 왕년의 좀도둑. 우리나라 저 김어준 씨 왕년에 여성용 자유기구 판매자 비슷하죠. 선수죠. 이게 사회가 이렇게 거칠어지면요, 이런 선수들이 퍽퍽 튀어나와요. 우리 쪽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선수들 부러워하고 또 박수도 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쪽에서 제대로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열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커리어를 걸고 탁 튀어나가는 그런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기요틴 앙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의 개돼지예요. 결국은 이 앙심은요, 모든 사람의 개돼지화예요. 그건 최종 목표는 공통입니다. 앙심의 3버전 다 모든 사람의 개돼지화예요. 그 개돼지화에 이르는 방식, 개돼지화에 이르는 시스템, 개돼지화에 이르는 그 주장이나 그 사상체계, 이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모든 사람의 개돼지화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생명 친화적이고 진실 친화적이지 않으면 개돼지가 되는 거거든. 앙심은 생명과 진실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건데 당연한 최종 결과 최종 목표는 개돼지화죠. 뭘.
감정 포장이 있겠죠. 아까 마라연설에서도 보이듯이 이 기요틴 양심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로운 복수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가 저들에게 착취자들에게 복수해서 목 자르고 재산 해체해서 해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정의로운 복수죠. 논리적 앙심이 있습니다. 논리적 앙심은 이제 공산주의와 파시즘입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제가 원형이고 파시즘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니까 공산주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1873년에서 1991까지의 시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73은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서유럽의 정치 문화가 확 바뀌긴 해요. 왜냐하면 1871년에 파리 꼬민 겪었고 1873년에 그런 일 겪으니까 1873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991은 소련이 붕괴한 해고요. 여기는 이제 논리 및 사상은 공산주의죠. 이해관계는 얘들은 판이 커요. 국가 전체를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고 닳도록. 내부 체제는 피바다 사교예요. 제사장과 사제. 최소한 피바다 사교 제사장과 사제는요. 날도둑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특히 사제들은. 나 죽어도 좋다 이거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나 죽어도 좋다. 우리 위대한 독일인이 전 세계 모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 이 희생정신, 이 사제는 희생정신이라고요. 자기 한 몸의 투신, 혁명의 나를 투신한다. 대의를 위해서 나를 투신한다. 이게 있어요. 지금 저기 문재인 586 집단에 저게 있겠어요? 조국이나 김경수나? 죽창을 들고 나갑시다. 그래서 조국이 언제 죽창 깎아서 사람들한테 뿌렸나? 페이스북에서 고상하게 하면서 머리 이러고 커피 만들고 다녔지. 죽창 선동죄에 걸린 적이 없잖아요. 죽창 깎아갖고 자기가 뿌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1톤 트럭에 쫙 3m짜리 쫙 만들어 와서. 저는 그거 저 쇠파이프 100개 들고 나갔다가 휘발유통 엎어져갖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쇠파이프는 이제 국기봉. 그 이제 기소장에 보면 그거 폭력용으로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개대줘야죠 여기도. 감정 포장은 여기는 구원이에요. 그 사교니까. 그러니까 피바다를 건너면 계급투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혹은 민족 정복 전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 혹은 민족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제시한다고요. 지금 바이든이 유토피아 제시하나요? 안 해요. 미국 극좌 유토피아 제시는 안 해요. 그럼 걔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내 한 몸을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 규율이 잡혀 있나요? 그 제사장과 사제로서의 규율이 잡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 버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버전 2, 앙심의 버전 2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 1991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면은 논리 및 사상 여기는 완전히 알록달록 걸레예요. 알록달록 걸레예요. 뭔지 모르겠어. 무조건 해체고 무조건 PC라는 거 외에는 논리 및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체 PC를요. 정치 사상에선 저건 사상이 아니다. 저건 그냥 막가파 열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미국의 저는 넘버원 사회사상가를 꼽아요. 리오넬 트릴링. 이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긴 사상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막가파 열정을 그럴듯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논리 사상 없다고 봐요. 알록달록 걸려요. 왜냐하면 논리 사상이 있으면요. 사제가 등장해요. 나 한 몸 죽어도 좋아. 불살라도 좋아. 그런 투신이 등장한다고요. 그 헌신이 등장하고 그 헌신 체계가 잡히고요. 마치 사교에서 전부 성금 내 가지고 큰 그 종단의 재산을 만들고 큰 종교 지도자, 사교 지도자를 만들고 그 사제 체제를 만들듯이 그게 없다고 얘들 사실은 없어요. 전부 조그맣게 정파 짜가지고 서로 등짝에 칼질해가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관계는 얘들은 뭐냐면 글로벌 금수저들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주면서 뭐 바이든처럼 1조를 뜯어먹고 뭐 1,000억을 뜯어먹고 500억을 뜯어먹는 그러려는 애들이죠.
이해관계는 그런 거고요. 내부 체제는 결국 뭐 글로벌 금수저들, 글금, 그 다음에 언론, 빅텍, 고급 관료,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극좌, 그 다음에 중국. 이들이 연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선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CNN의 극악한 앵커 돈 레논 같은 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 레몬. 여기도 최종 목표, 여기는 명확하죠. 모든 사람 개돼지. 사람은 원래 개돼지다예요. 얘들은 아예. 뭐 진실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선악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시비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존재한다면 그냥 적당히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골 아픈 자들 낙인 찍어갖고 돌팔매질하는 것만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개돼지 상태죠. 감정 포장, 얘들은 앙심 자체를 띄우죠. 예를 들어서 자크 데리다 글 같은 거 보면 소련 망한 후에도 이렇게 써요. 1917년 소련 혁명은 공산혁명 이전에 이거는 메시아와 같은 축복이었다. 그 아찔함, 그 황홀함, 그 자체를 생각해봐라. 이러고 써요. 자크 데리다. 이미 이념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어깨 걸고 나가서 일부 죽어나가고 피 깔리고 사회 뜻 때려 부시고 촛불로 그을리고 그거 약탈하고 그 에너지의 발산,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홀이고 황홀한 순간이고 짜릿한 순간 아니냐 이거지. 얘들 그런 애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할 점이 뭐냐면, 자, 저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낙관하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후배가 술이 취해서 전화했어. 형, 나 계속해서 지금 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 박근혜 탄핵 때는 박 대통령 줄 섰지. 4.15 부정선거 때는 저거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줄 섰지. 트럼프에 줄 섰지. 근데 다 망했네. 내가 술이 취한 것 같아서 그냥 달래서 끊었어요. 그까짓 거 지금 뭐야. 2016년부터 시작해서 뭐 5년 줄 잘못 쓴 것 같고 뭘 그렇게 짜. 쟤들 6.25 때 망하고 나서 다시 판 뒤집어 엎는데 얼마 걸렸냐. 1953년부터 1988년까지 보면 35년 걸렸어요. 한 5년 줄 잘못 쓴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울고불고 짜냐고. 사람은 굉장히 튼튼한 암탉나기 수탉나기입니다. 싸움은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는 싸움,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부러지고 그런 싸움도 하는 거예요. 현대문명 자체가 앙심과 생명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아까 버전 봤잖아요. 버전 1 기요틴 앙심. 한 100년 갔죠. 버전 2 저거는 논리적 앙심, 저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거. 오죽하면 그 논리적 앙심을 두고 니체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니체가 1880년대에 뭐라고 말을 했냐. 지옥의 불개가 논리와 사상을 획득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싸움은 뭐냐. 생명과 진실에 충실한, 생명과 진실을 담은 사회통합 원리를 발견해서 그 사회통합 원리를 지배적 문화로 만들 수 있냐, 지배적 주류 가치로 만들 수 있냐,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그 싸움이다라는 거 몰라갖고 우리가 저기 1970년대 이후로 이렇게 개판 난 거예요. 특히 지식층이 이 싸움이 그 싸움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식층이 알아야 돼요. 문화 다루는 사람들이. 생명과 진실을 담은 사회통합 원리를 발견해서 이거를 주류가치, 지배적 문화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사회의 흥망성쇠가 딸린 거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이것은 앙심의 버전 3입니다. 1991년 이후로. 근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자고요. 버전 한 100년 갔는데 버전 1이 죽은 게 아니라 버전 2로 1873년 무렵에 버전 2로 바뀌면서 더 독해지면서 또 120년을 갔어요. 토탈 200년 갔어요.
1991년에 망한 소련 공산 전체주의의 뿌리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때 하층 노동자 상클로트, 그들을 앞세운 자코뱅, 그 일당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공포 정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89년에서 그 씨앗이 심겨서 나타나서 제대로 묘목이 나타나서 그 악의 그 나무가 언제 체제로서 망했냐? 1991년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쥐들이 이제 카멜레온 변신을 한 거지. 카멜레온 탈바꿈을 한 거죠. 앙심이. 나 피바다 혁명 안 추구해요. 나 민족 해방 전쟁 안 추구해요. 그 대신에 나 이제부터 얌전하게 해체와 PC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버전 3. 3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바뀐 지. 전 잘 기억하죠.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가 1990년경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세상에 앙심이 그렇게 버전 바뀔 때 저도 거기에 줄 섰으면 지금 돈도 만졌고요. 지금 권력도 만졌고요. 아마 지금 간땡이가 이만큼 부어갖고 영혼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얼굴엔 개기름 그냥 질질 흐르고 눈은 표독스럽게 돼갖고 지금도 좀 표독하지만 그러고서 광 잡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1789년에 첫 모습을 드러낸 묘목으로 드러낸 그 앙심이 200년 동안 점점 더 악화되다가 망한 이후에 앙심이 저 착해질 거예요 라고 카멜레온 변신을 한 지 30년 만에 다 뽀로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축하할 일이고요. 이기고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나서 내 당대 지금 당장 올해 3개월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승부 내자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마음이 달지. 아, 인간이라는 게 원래 모습을 바꿔가서 다르게 표현되는 앙심과 계속 싸우면서 현대문명을 지켜내는 존재야. 이번 싸움 미국에서 좀 굉장히 어렵게 꼬여가고 있어. 그래도 미국은 싸울만해. 근데 미국에서 진짜 어렵게 꼬여버리면 한국은 정말 위태로워지는데. 근데 미국 쪽에서는 풀리는 기운이 2년 후쯤 올 텐데. 그럼 2년 잘 버텨야 되네. 어떻게 하면 버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중국 식민지화에 저항해야 되고요. 문재인 586 집단, 저는 저들을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왼쪽 하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쟤들 못 불러요. 왜냐하면 쟤들은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급이 안 돼, 급이. 그냥 왼쪽 하수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왼쪽 성향을 띠고 있고 친중 성향을 띠고 있고 어떻게 글로벌리스트에 봉사하고 있는지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여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오른쪽 하수인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폭로하면서 저항해야죠. 그다음에 지식층 담론 문화운동, 이건 뭐냐면 생명과 진실을 담은 사회통합의 원리는 뭐고 그걸 표현한 스토리는 뭐냐, 내러티브는 뭐냐. 이거 계속 들고 파야죠. 그다음에 자유시민 민초 조직 기반을 선거구별로 그 씨앗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거 해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 섞어서 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지능적으로 집요하게 시도해야 됩니다. 저 빨간 거 친중 글로벌리스트 왼쪽 하수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친중 글로벌리스트 오른쪽 하수인, 양쪽을 다 우리가 일석이조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내부 역량을 차분하게 다져가는 그런 걸 하고요. 미국은 싸움은 저는 예측은 잘 못하겠어요. 51%의 확률로 아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자원봉사 활동과 신청받습니다. 씩씩하게 같이 싸워가실 분, 움츠러들지 않는 분 연락 주십시오. 문자 010-6368-9990 하나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